안녕하세요, 방도날드입니다. 자, 정말 오랜만에 벽돌 현상을 이겨내고 사업소에서 차를 받은 다음에 차박을, 그것도 겨울 한파 속에 눈이 내리는 곳을 찾아가서 한파 속에서 또 어떻게 배터리 소비가 조금이라도 변화가 됐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궁금해서 오랜만에 차박을 하러 갔습니다. 이야. 여태 제가 유튜브 촬영하면서 가장 황당한 적이 아닌가, 진짜 탑 랭크 1위로 꼽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짐이 많습니다. 동계 캠핑 같은 경우에는요, 안 그래도 차가 작다 보니까 최소한의 부피를 찾아서 테트리스를 잘 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짐을 싣고, 그리고 1박 2일이 아니라 2박 3일을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구입한 등유 난로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안쪽에 짐 공간이 굉장히 많이 찼습니다. 자, 이렇게 짐을 많이 실었다는 건 집에서 지하 주차장까지 몇 번을 오가며 짐을 날랐다는 뜻이겠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짜증 거 하나하나 메모장에 다 적어 놓았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가서 또 이렇게 메모장에 체크를 해도요, 가면은 또 그거 안 가져왔네, 이렇게 하나씩 꼭 뭘 빠뜨리거든요. 근데 제가 카메라를 집에 놔두고 왔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이거는 캠핑장에 도착해서 트렁크 열면서 알았어요. 아, 카메라가 없구나. 그 전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으로 좀 애써 조금 찍어보자. 휴대폰을 거치할 삼각대도 없고 너무나도 여건이 안 돼서 그냥 캠핑만 즐기러 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캠핑장에 좋았던 풍경 뭐 이런 것들은 다 담아낼 수가 없고요. 캠핑장에서 제가 사업소에 들어왔다 와서 배터리 모듈을 교체한 이후에 그래도 또 한파가 닥친 상태에서 배터리 사용을 하면서 유틸리티 모드로 히터를 틀면서 캠핑을 했을 때 이전 작년과 조금 또 차이점이 있을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봤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벽돌 현상을 아직 안 겪으신 분들, 쭉 안 겪으셔야 좋겠지만 혹시나 내 차가 또 언제 그런 상황이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벽돌 상황이 와서 센터에 입고를 하고 대차를 받고 다시 차 수리를 봐서 나오는 그 과정까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고 제가 또 어떤 식의 시간을 겪었는지 이런 것들도 간단히 정리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분위기 좋은 그 실내 세팅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 탁 이렇게 이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라고 근황을 전하려고 했는데, 자, 일단 저는 차를 입고시킨 지, 광주 서비스 센터에 입고시킨 지 정확히 12일 만에 서울에서 차를 받았습니다. 광주 사업소에서 차를 수리를 한 다음에 탁송을 시켜주는 게 아니고요, 거기 직원분이 직접 차를 끌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직접 몰고 오시면서 제가 약속한 장소에서 서울에서 만나서 차를 넘겨받는 그런 과정을 거쳤고요. 12일 동안 저는 이 전 영상, 제가 벽돌 현상이 된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 과정을 같이 보셔야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 위에다 링크를 해 놓겠습니다. 이쪽인가요? 네. 12일 동안 대차받아서 타고 있었던 산타페, 이 차는 직원분이 다시 가지고 광주로 내려가는 이런 과정으로 저는 처리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약간은 특수 케이스죠. 벽돌이 됐을 때가 제 일상생활에 있던 거리가 아니라 출장을 갔을 때 지방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장 가까운 광주 사업소에서 입고를 시켰고,
그리고 거기서 차를 서울로 반납을 해주는 과정, 그리고 거기서 렌트카를 받았기 때문에 렌트카도 직원분이 직접 내려가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산타페, 즉 대차를 받았을 때 이 차를 타면서 들었던 유류비, 고속도로를 이용하시면은 톨게이트, 톨비 영수증 이런 것들을 다 차곡차곡 모아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차를 벽돌 현상을 거쳐서 불편하게 사업소에 맡기고 렌트카를 받아서 사용한 다음에 다시 반납을 할 때 서류를 꼭 준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차량 등록증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 대차받은 차의 계기판 사진 한 장, 차 반납할 때 종료시 사진 한 장, 주유 영수증, 톨게이트 영수증, 돈 받아야겠죠. 돈 받을 계좌 사본까지 해서 이렇게 딱 준비를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 톨게이트 영수증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제가 연락을 받았을 때 톨게이트는 해당 사항이 아닌데 영수증을 왜 주셨나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톨게이트가 왜 안 됩니까? 전기차를 타면은 50% 할인을 받는데 산타페를 타기 때문에 50% 할인을 안 받고 정가를 다 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제가 톨게이트가 한 47,000원 정도 썼더라고요. 지방을 계속 다니면서 12일 동안. 그래서 12일 동안 받은 47,000원의 절반 부분이 저한테 들어와야 그게 합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했죠. 그랬더니 자기들은 그렇게 해주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 동호회에도 다른 많은 분들이 이런 절차를 밟을 때 톨비까지 다 받은 걸 제가 제 눈으로 봤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시냐, 이렇게 정중히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확인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해놓고 연락이 없었어요. 더 이상 연락이 없는 상태로 있는데 3일 전에 제 통장에 현대자동차에서 2번에 걸쳐서 입금이 됐습니다. 하나는 주유비 들어왔고요, 하나는 톨비가 정확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2번에 나눠서 들어왔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톨게이트 영수증 꼭 챙기세요. 그래서 보내신 다음에 또 저처럼 혹시나 뭐 톨게이트는 안 해준다라고 했을 때 제 영상을 들이대세요. 아니 이 사람은 유튜브인데 해주고 나는 안 해줍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시기 바랍니다. 절대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1차적으로는 이 벽돌 현상이 안 나길, 보시는 여러분들 정말 벽돌 현상 안 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차를 받고 나서 거기 직원분이 이제 차 관련 서류를 접수하면서 저한테 알려준 말이 보름 정도는 100% 완충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했더니 뭐 이유를 자세히 뭐 그분이 직접 수리를 하거나 그런 담당은 아니기 때문에 이유를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와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면 좋은데, 문제는 저는 충전을 100% 완충을 할 환경이 안 됩니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사는 이 오피스텔은 충전기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집밥이 없기 때문에 100% 완충을 한다?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전 지금까지 차를 받은 지 한 2주 정도 됐는데요. 2주 정도 있으면서 완충을 한 게 한 2번밖에 안 됩니다. 사실상 저한테는 할 수가 없는 스케줄이고, 그냥 계속 제가 몇 번을 물어봤는데 그분이 대답해 주신 거는 그거였어요. 보름 정도 100%로 완충을 해주시면서 타야 배터리가 교체받기 이전에 어떤 그런 길들여진 어떤 그런 성능을 다시 돌아온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한 서류 이외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드리자면, 벽돌 현상이 나고 바로 그날 오후에 대차를 받았고요. 제 차는 서비스 센터에 입고가 됐고 그 이후 12일째 되는 날 차를 다시 받았습니다. 그리고 대차는 반납을 하면서 주유비, 톨비 영수증을 함께 줘서 입금된 지는 한 10일 정도 됐어요. 차를 다시 받고 관련 서류를 다 준 다음에 한 열흘 정도 있다가 통장에 입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차가 사건이 난 이후부터 제 통장에 모든 지출 비용이 원상복구가 되기까지는 22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또 벽돌 현상이 나면 또 다른 모듈을 교체해야 되니까 또 이런 거를 겪어야겠죠. 저도 지금까지는 차 받고 나서는 아직까지 한 2주 넘게 있는데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직은 아무 이상이 없어서 충전할 때마다 조금씩 걱정이 되긴 하지만 아직은 아무 이상 없습니다. 하필 근데 또 제가 뭐 지방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 또 이런 일이 터질까봐 조금 걱정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번에 차박을 하면서 항상 한파가 닥치든 어쨌든 겨울에는 배터리 20%에서 한 22% 정도만 사용을 하면 1박 2일 동안 굉장히 따뜻하게 차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또 한파가 좀 요번에 많이 닥쳐가지고요. 눈도 오고 이러면서 제가 잤을 때가 영하 8도에서 새벽에는 영하 11도 이렇게 좀 떨어지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틀 동안 차박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다행히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뭐 20%, 21%이 정도로 소비가 됐었는데 이번에 잤을 때도 19%, 20% 이 정도의 차이로 소비가 됐었습니다. 자, 일단 차박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뭐 벽돌 현상 같은 경우는 충전하고 있을 때 배터리가 BMS로 자기 이제 배터리 체크를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은 벽돌로 막아버리는 셧다운 시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배터리를 소비하고 있는 차박을 하고 있을 때는 사실 그런 벽돌 현상이 생길 불편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박을 하시는 분들은 배터리만 좀 여유롭게 충전해 가시면 겨울에도 충분히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모든 코나 전기차가 제 차와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차의 데이터는 이 정도로 나왔다라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배터리 벽돌 현상 그리고 차를 찾아와서 차박까지 하고 이 와중에 코나 전기차 브레이크 결함 문제가 있어서 또 리콜이 떨어졌죠. 그래서 저는 내년 1월 5일 날 차를 입고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리콜이 잡히니까 1월 5일까지 지금도 차 타는 도중에 또 이거 브레이크 또 안 걸려가지고 요단강 건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조금 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이제는 차 단종을 시키네요. 이제 뭐 제 차는 저와 같은 코나 전기차는 다 이제 유니크한 맛으로 타는 맛이 생기지 않았나, 뭐 이런 긍정적인 사고도 생기네요. 자, 카메라를 안 들고 가는 바람에 좋은 풍경에 아주 담고 싶었던 많은 차박 영상들을 담지 못했지만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제대로 딴 거 빰 빼먹어도 카메라를 꼭 챙겨가세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차박 영상도 남겨드리고요.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정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모임 활동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차가 단종돼서 이제 이 차는 돈 주고 살래야 살 수가 없는 코나 전기차입니다. 제 차 사실 분들은 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방도날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